안녕하세요. 두미두미입니다. 이번에는 웹툰 작가가 빨리 되고 싶은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장르 탑3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편을 기획한 이유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웹툰 작가가 빨리 되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작가 데뷔는 빨리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는 언제까지 그 일 붙잡고 있을 거냐, 그냥 그만두고 취직이나 해라. 여자의 경우는 시집이나 가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일단 데뷔를 하고 나면은 그런 말을 듣는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없어지진 않아요. 이 웹툰 작가가 빨리 되고 싶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좀 전략을 잘 짜서 그 데뷔작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보통은 본인이 하고 싶은 작품, 하고 싶은 스토리 소재를 먼저 다루기 때문에 좀 데뷔랑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런 분들 때문에 한번 말을 꺼내봤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웹툰 작가가 빨리 되고 싶은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장르 탑3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통 판타지, 정통 SF, 정통 무협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정통을 붙였냐면요. 보통 판타지 SF 무협이라고만 블로그에서 언급을 했더니 그럼 세미 판타지나 그런 퓨전 판타지, 퓨전 무협, 그 소프트 SF 이런 것도 안 되냐라는 글이 올라와가지고 아 내가 잘못 썼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신인 작가의 경우에요. 있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만든 작품에 굉장히 그 자신감이 있으시면은 안 말립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최고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다루는 경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빨리 데뷔해야 되는 분을 위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정통 판타지, 정통 SF, 정통 무협은 꾸준히 인기 있는 장르 중에 하나죠. 하지만은 보는 사람만 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뷔를 빨리 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정통 판타지, 정통 SF, 정통 무협은 웬만하면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정통 판타지, SF, 무협은 일단은 스토리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신인 작가한테 그 회사 플랫폼 쪽도 이 신인 작가가 과연 몇백 화나 되는 보통 판타지 SF 무협은 몇백 화씩 넘어가니까요. 이런 몇백 화나 되는 스토리를 감당해낼 역량이 있는지 회사 측도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작가 본인도 이게 막상 연재를 오픈했을 때 그 연재가 좀 너무 힘들어서 허덕이는 경우도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작화력이 엄청 좋아야 돼요. 판타지 SF 무협을 하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신인 작가의 경우에 작화력이 좋은 경우는 물론 있긴 있지만 거의 드물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작가로서의 아직 본인의 스타일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소재를 다루려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스토리를 제외하고서라도. 그리고 이제 판타지 SF 무협의 경우에는 배경도 스케치업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일일이 손으로 그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어시랑 채색어시가 꼭 있어야 돼요. 하지만 신인 작가의 경우에는 배경어시, 채색어시를 고용할 돈이 없죠. 그러니까 혼자 그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작화 시간 자체가 길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데뷔는 더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정통 판타지, 정통 SF, 정통 무협은 회사 측에서도 큰 수익을 기대하기가 좀 힘든 장르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반지의 제왕도 그 나온 지 60년 이상 된 이야기로 알아요. 그 반지의 제왕도 굉장히 나온 지 오래됐고 오랫동안 사랑받다가 이제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판타지 소재를 CG로 어떻게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나온 게 여러분이 아는 영화 반지의 제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예산과 그 그리고 제작 기간도 엄청나게 들어갔고 제작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죠. 그거를 감당을 하고 만들어서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다행이긴 한데 그 작가 감독님도 엄청 경력자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회사도 믿고 투자를 해줬겠죠. 하지만 신인 웹툰 작가, 아직 데뷔를 못한 지망생인 경우에는 정통 판타지, 정통 SF, 정통 무협을 한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도 아마 좀 꺼려할 거예요. 그 원고를 투고해서 좋은 답변이 나와도 요거보다는 좀 다른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들을 확률이 높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그 환생 판타지를 했었는데 이 환생 판타지도
약간 정통 판타지는 아니지만은 환생, 현생과 전생이 겹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 스케일이 굉장히 크고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환생 판타지를 좋아하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는데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전생과 현생이 막 교차하고 막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인 작가가 적절하게 연출을 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복잡한 장르가 적절한 연출을 거치지 못하니까 독자는 더더욱 이해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데뷔작으로 환생 판타지를 그렸지만은 그 회사에서 통과를 받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 현대물로 로코로 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로코로 하기로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현대물 배경으로도 하는데도 굉장히 그림 그리는데 힘들었어요. 일주일 안에 모든 걸 해낸다는 게 현대물 배경인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판타지를 고집했으면은 운 좋게 이게 발탁이 됐었어도 연재 기간 동안에 휴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결국 최악의 경우 잘렸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경험도 있어서 빨리 웹툰 작가가 되어야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써오던 정통 판타지, 정통 SF, 정통 무협은 잠시 접어두시고 요즘 잘 먹히는 좀 트렌디한 소재를 접목시켜서 스토리를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일단 데뷔를 하고 나면은 그 이후부터는 이미 이제 작가로 입성을 한 거기 때문에 어디서든 일이 들어와서 생계를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경력을 쌓다 보면 내가 언젠가 하고 싶었던 판타지 SF 무협도 할 수 있게 되고요. 실제로 판타지 SF 무협 포털에 많이 연재하고 있잖아요. 하지만은 경력 작가분들의 작품도 그렇게 순위가 아주 높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이 썸네일이 인기 순위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맞고요. 그 맨 위에 있는 것들이 가장 인기작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탑3 작품은 대체로 다 현대물이에요. 현대 학원물, 현대 로맨스, 그리고 로코, 그리고 판타지가 들어가도 액션 판타지인데 액션이 주에 판타지는 한 10%인 거의 판타지는 양념만 들어간 액션물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을 참고를 해보시고 여러 플랫폼을 다니시면서 정통 판타지, 정통 SF, 정통 무협을 그리는 작가분이 어느 분인지 인기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독자들의 댓글 반응이 어떤지 한번 잘 시장 조사를 해보시고 데뷔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데뷔를 빨리 하는 게 목표니까요. 데뷔를 하고 나면은 어떻게든지 작가 생활을 이제 이어갈 수가 있고 주변에서도 작가 한다더니 된 때 결국은 이러고 약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상황에 계신 분의 경우에는 전략을 짜서 요즘 먹히는 스토리를 기획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가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스토리 작가랑 협업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게 본인이 100% 다 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이게 살다 보면은 특히 나이가 들면은 요즘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컨텐츠를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력 있으신 작가와 신인 스토리 작가가 조인이 돼서 그 능숙한 그림 실력과 그리고 신선한 스토리가 만나서 신선미 플러스 이제 안정적인 작화력이 받쳐주니까 인기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작가분 중에는 이제 그 데스노트 작가가 그림 작가로는 진짜 끝내주죠. 근데 그분과 일하는 스토리 작가가 신인 작가인 경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그 히카루의 바둑도 그 신인 작가가 그 스토리 공모전에서 대상을 탄 작품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데스노트도 그 스토리 공모전의 대상 작품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작화력과 신선한 스토리가 그 어린 스토리 작가의 신선한 작품이 만나서 굉장한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많이 유명해졌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 하고 싶은 장르가 정통 판타지, 정통 SF, 정통 무협이라면 잠시 접어두시고 빨리 데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정통 판타지 그 도전 만화가나 베스트 도전 같은 데 보시면은 이런 정통 판타지, 정통 SF를 하는 분들을 꽤 보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회차를 좀 많이 쌓고 나서야 작가 계약을 이제 하신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몇 번 봤습니다. 근데 보통 현대물의 경우에는 운이 좋으면 1, 2화만 해도 계약을 하는데 이런 판타지 SF는 적어도 20화 이상은 그려야지 회사 측과 그런 계약 얘기가 오고 가더라고요. 빨라야 20화 정도. 그러니까 좀 제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도전 만화, 베스트 도전, 그리고 다른 플랫폼 다니면서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 말이 도움이 되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